문서죄와 유가증권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죄와 유가증권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는 개념이 많으니까요. 우선 문서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각주 248번 한번 정리해보죠. 문서란 법률상 사회생활 주요 사항을 증명할 수 있으며 특정 명의인에 의해서 보증이 가능한 의사, 관념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계속성이 있는 물체, 복사본을 포함한 물체를 얘기합니다. 명, 보, 의, 외, 계, 복. 명보의 외계복. 6가지 요건이 있다. 문서가 되려면, 문서죄의 문서가 되려면. 이렇게 하시고 올라가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죠. 문서란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격을 증명하는 가격표, 옷에 붙은 택, 가격 택도 문서가 됩니다. 가격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명의인에 의해서 보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문서 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 작성된 것이라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된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문서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바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 작성된 것이라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된다. 따라서 위 요건을 갖춘 이상 명의인이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이라거나 문서 작성일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그러한 문서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여전히 있는 바 위조하면 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허무인, 홍길동 이런 경우에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이나 외관을 구비했다면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할 위험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문서죄의 문서에 해당한다. 위조하면 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위 요건을 갖춘 이상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 명의 문서에서 문서 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같은 취지로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명시되지 않았지만 문서의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 문서 자체로 작성 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위조죄의 객체인 문서가 됩니다. 반드시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작성했구나. 작성 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여전히 위조죄의 객체인 문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있으면 보증 가능한 의사가 관념이 판례 보시죠. 소위 생략 문서도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외 사항도 증명 표시하는 한 인장이 아닌 문서이다. 사람의 동일성만 나타낸다면 문서가 아닌 인장이에요. 예를 들면 서명이나 낙관, 문서라고 볼 수 없겠죠? 인장입니다. 그 외의 사항도 증명 표시하면 문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생략 문서란 무엇이냐? 각주 249번. 세무서에서 찍는 소인 같은 거예요. 원형 고무인으로 3단으로 나뉘어 상단에는 소인, 하단 공무원 누구누구누구라고 새겨져 있고 중단에 날짜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바뀌면 그때마다 바꿔가면서 찍을 수 있는 그것을 말하죠. 세무서 소인. 이것도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외의 사항도 증명 표시한다. 인장이 아니라 문서라는 거고 따라서 이것을 위조를 하면 문서 위조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사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컴퓨터 스캔 작업으로 만든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 전자기록 장치의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없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가 아니다. 파일이에요, 파일. 그것을 그 자체로 시각적 방법에 의해서 이해할 수는 없죠. 뭐 출력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따라서 파일 자체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다.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서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8예.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 실행 시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가 아니다. 각주 250번 보실까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는 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지 파일은 장치에 저장되므로 계속성은 있지만 그 상태로는 시각적으로 이해 불가하다는 이유로 외부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성이 없다. 외부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서가 아니라고 각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명보 외계 복사본을 포함한 물체입니다. 문서는 복사본 포함해요. 유가증권과 다릅니다. 유가증권은 원본만 얘기합니다. 8예. 복사문서의 그냥 사본도 아니고 제사본이에요. 이거 역시 문서 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자, 문서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자, 문서죄, 유가증권죄 한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조 등, 그리고 행사, 부정행사. 위조 등에는 유형 위조가 있고 무형 위조가 있습니다. 유형 위조는 형식을 위조하는 거고요. 무형 위조는 내용을 위조하는 겁니다. 즉, 유형 위조는 권한 없이 작성하는 거예요. 권한 없이 작성하는 것이 유형 위조입니다. 형식을 위조하는 거죠. 무형 위조는 권한은 있는데 허위의 내용을 적는 거예요. 내용을 위조하는 거죠. 유형 위조는 또 나뉩니다. 위조, 변조, 그리고 자격, 모용. 위조, 변조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겁니다. 명의, 모용. 자격, 모용은 말 그대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객체별로 나눠보았습니다. 공문서, 사문서, 유가증권, 수표. 수표는 뒤에서 보실 테지만 수표는 유가증권이에요. 하지만 수표는 특별히 부정수표 단속법, 부수법이라고 하죠.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자, 공문서는 모든 공문서를 얘기를 하고 사문서는 모든 사문서가 아닙니다.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얘기를 합니다. 사문서 위조죄에서 사문서죄에서 사문서란 모든 사문서가 아니라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입니다. 유가증권 개념 보실까요? 252번.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상하고 있어요. 화체되어 있어요.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함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한 것을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음이나 수표, 상품권, 영화 관람권 있죠? 영화 관람권에 뭐 몇 시, 좌석 몇 번, 그리고 극장에 들어가려면 그걸 보여줘야 되죠?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고 선불식 전화카드도 유가증권입니다. 단 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부수법에 없는 부분만 형법 유가증권죄로 의율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위조 변조 보시죠. 공문서를 위조 변조했다.
공문서 위조 변조죄가 되겠죠. 사문서 위조 변조, 사문서 위조 변조죄, 각주 251번.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간접정보 형식으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라는 건데,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 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매도 금액 3분의 2를 비용으로 준다는 회의록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단지 임야에 대해 문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며 필요하다라는 정도로만 얘기하여 문서 명의자인 문중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서명 날인을 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명의자들은 어떤 문서에 서명하는지 제대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문서 명의자들을 도구로 이용해서 그 문서에 도장 찍게 한 거죠. 따라서 사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수표를 위조 변조했다. 그러면 형법상 유거증권 위변조죄가 아니고 부수법상 수표 위변조죄로 갑니다. 독특한 것은 수표 위변조의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격모용 작성의 경우를 보시죠. 공문서를 자격모용 작성했다.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 사문서의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유가증권의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수표는 없고요. 자, 무형위조로 넘어가 보실까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공무원이 진실에 반한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했다라는 거겠죠. 진정신분범이겠죠.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간접정범으로 형식으로 범했을 때 그 객체가 공정증서 원본 등이라면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로 처벌을 합니다.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는 공정증서 원본 등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인 거죠. 두 가지 죄가 있고요. 사문서에 대해서는 무형위조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허위 사문서 작성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허위 진단서 등 작성죄입니다. 의사가 거짓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했다. 허위 진단서 등 작성죄가 성립한다라는 것. 유가증권은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하고요. 각주 253번.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 기재한 것처럼 약속 엄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허위 기재해도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자기압 수표를 발행하여도 그 수표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행사 말고 또 부정행사라는 죄가 있죠. 공문서의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사문서의 경우에는 사문서 부정행사죄, 유가증권은 없고요. 그리고 위변조, 자격모욕 등 한 공문서를 행사했다면 위조 등 공문서 행사죄, 사문서의 경우에는 위조 등 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죄. 위변조한 수표를 행사한 경우는 부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변조한 수표는 행사했을 때는 형법상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죄로 처벌됩니다. 위조는 수표 위변조죄, 부수법 5조로 처벌되지만 이 위조한 수표를 행사했다면 형법상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죄로 간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죠. 자, 다음 페이지. 유형 위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위조란 위조, 변조, 자격 모형이 있었죠. 먼저 법 조문부터 보시겠습니다. 형법 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이 다 붙어요. 공무원 또는 공문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66조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문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문서 보실까요? 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232조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교재로 돌아오시죠. 그래서 유형 위조란 권한 없이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조란, 그 중에서 위조란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 또는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정도로 작성하는 것을 위조라고 합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 또는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정도로 작성하는 것, 이것이 위조이다. 작성 권한이 없이 작성하는 것이니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위임이 있다면 당연히 위조가 안 되겠죠. 당연한 거고요. 이 승낙에는 추정적 승낙도 포함된다는 것. 그러나 이 승낙은 사전에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전에 받아야 될 것입니다. 8예 사문서 위조죄나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의 성립 후에 피해자 동의나 추인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를 발생케 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문서죄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승낙은 사전에 받아라. 위임이 있는 경우라도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해서 작성했다. 초월한 부분은 위임받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다면 위조가 된다. 유가증권 관련해서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1억을 받았어요. 백지보충권 너 1억만 해 라고 했는데 백지보충권의 범위 1억을 초월하여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넘는 금액 3억을 기입했다. 그러면 유가증권 위조죄가 되는데 그 범위는 넘는 부분 2억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것이고, 자, 다음 판례도 눈여겨보시죠.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자, 권리가 있는 자예요. 권한이 있는 자예요. 있는 자가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남용한 거예요. 이 남용이라는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한 게 아니에요. 초월과 다릅니다.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남용한 거예요. 그렇다면 위임받은 범위 내에 있으니, 즉 권한이 있으니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격모용 작성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배임죄나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작성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은 성립될 수 있겠죠. 하지만 권한 받은 위임받은 내에서 작성을 했다면 위조죄 안 된다. 유형 위조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 판례. 위조된 문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만 했습니다. 이 복사하여 사본을 만드는 건데, 근데 이것도 별개의 문서 사본을 창출하는 것으로 문서 위조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조 문서를 단순히 복사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개의 문서 사본을 창출하는 것이다. 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주 254번. 또 사본 자체는 문서죄의 객체이기도 하죠. 명보의 외계, 복사본도 문서죄의 문서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이미 사본이에요.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서 복사했어요. 재사본화 된 거죠. 공문서 위조죄가 된다. 자, 유형 위조 중에서 또 변조의 개념을 보시죠. 권한 없이 진정하고 유효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 문서 또는 유가증권의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변조라고 합니다. 진, 동. 이 요건이 갖추어져야 변조입니다. 따라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미 변조됐어요.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더라도 유가증권 변조죄는 안 됩니다. 이미 변조됐기 때문에 진정한 타인 명의의 문서라든지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가증권 변조가 아니다. 약속 어음의 액면 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변조이다. 액면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변조죄가 되는 것이지 위조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각주 255번. 위조 유가증권은 변조죄가 객체가 될까요? 변조죄의 객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위조되었잖아요, 이미. 따라서 진정한 유가증권이 아니니 진정한 유가증권이 아니니 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고 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권한 없이 백지 보충을 했습니다. 그럼 위조죄죠. 근데 권한 내에서 백지 보충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보충을 한 거니 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하게 성립됐겠죠? 이후에 액면 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했다. 변조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에 액면 금액을 변경했어요.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였다. 변조가 된다라는 거죠. 자, 또 유형 위조 중에서 자격 모용 작성을 보시겠습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는 거예요. 명의를 모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타인에는 자연인, 법인기 없는 단체 등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된다면 타인에 포함된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A구청장이 갑이에요. 근데 갑이 B구청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갑. A구청장은 을로 바뀌었어요. B구청장은 현재 갑입니다. 그런데 갑이 문서를 찍으면서 A구청장 갑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 명의는 자기 명의를 썼기 때문에 명의를 모용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B구청장인데 A구청장 자격을 썼죠. 자격을 모용한 것이다. 자격 모용 작성죄가 되는 거예요. 갑은.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문서와 유가증권의 개념에 대해서 보셨고 또 유형 위조에 대해서도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